네, 3페이지에 있는 임용행위의 위법성부터 같이 연결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43페이지에 있는 공제 교재를 살펴보시게 되면은 경찰 공무원의 임용 요건이라고 해서 주체상 요건에 대한 문제, 소극적 요건으로서 능력 요건과 그 다음 344페이지에서 적극적 요건으로서 성적 요건에 대한 내용을 좀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임용권자의 적법한 임용 권한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은 없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적극적 요건에 대한 내용도 특별히 성적 요건이나 학력 요건 그리고 경력 요건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중점적으로 소극적 요건으로서 결격 사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볼 것인데요. 343페이지 밑에 보시게 되면은 공무원 임용의 성질이라고 해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그 양가로 1번에서는 임용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뭐 좁게 보면은 임명을 의미하는 것이다 뭐 이런 거는 특별한 의미가 없고요. 임용이라는 것은 공무원의 지위의 변동 전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신규 채용이라는 공무원의 지위 발생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다라고만 짚어주시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임용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양가로 2번 옆에다가 써놓으시고요. 쌍방적 행정행위에 대한 법적 성질 검토는 필수적입니다. 아시겠죠? 쌍방적 행정행위에 대한 법적 성질 검토는 필수적이다 이거죠. 그 내용이 지금 전혀 빠져있는 상태에서 행정행위설과 공법상 계약서를 등의 논의가 있으나 대등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행정행위다 이런 식으로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여기서 점수가 많이 깎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번 보시게 되면 경찰 공무원의 임용 요건이라고 해서 적법한 주체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깨지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고 보셔도 상관이 없고요. 만약에 여기서 문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권한 위임에 대한 문제가 등장합니다. 옆에 써놓으시고요. 권한 위임. 권한 위임에 대한 문제가 등장하면 그것은 공무원법 문제가 아니라 행정조직법 문제예요. 물론 이제 행정조직법도 경찰행정법에서 출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여기서 권한 위임 문제가 들어오게 되면은 행정조직법 문제가 너무 깊이 들어가 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이제 특별히 중요한 부분이 아니어서 우리 답안을 보시게 되면은 3페이지 양가로 1번 문제점에서 공무원의 임명이 적법한 임용권자에 의해서 행해져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라고 해서 간단히 처리하고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소극적 요건 공제교재 343페이지 들어와 보시게 되면 능력 요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적극적 요건 부분이 능력주의 원칙에 따른 임용 원칙을 공무원법에서 정해놓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능력 요건이라는 표현은 여기 쓰는 것이 적절치 않습니다. 또한 능력 요건에 대한 개념을 학자들마다 달리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경찰 공무원이 되려면 경찰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 해당하지 않아야 하는 바, 하는 바, 이거는 붙여쓰기 하는 거죠. 띄어쓰기 틀렸죠. 그쵸? 연결하면 붙여쓰시는 게 맞고요. 경찰공무원법은 7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말할 상황이 못 되죠? 지금 이거는 정말, 자리 가리지 못하고 막 얘기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7조 거기 밑줄 그시고요. 현행법령입니다. 현행법령. 지금의 문제는 1978년도입니다. 1978년도. 공제교재에서도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 임용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언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냐면 임용 당시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7조 아닙니다. 아까 보신 대로 78년도에는요 10조입니다. 10조 7조 밑줄 그시고 화살표 당겨서 현행법이라고 쓰신 다음에 CF 거시고 당시 법령 10조입니다. 당시 법령 10조. 국가공무원법 33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경찰공무원법은 국가공무원법 33조의 특별법 규정으로서 한층 강화된 결격설도 이렇게 되어 있죠. 물론 강화되어 있어요. 강화되어 있는 게 뭐가 강화되어 있냐면 국가공무원법에 비했을 때 그 형의 수위를 더 많이 낮춰놨어요. 많이 낮춰놨다는 것은요. 그만큼 걸리는 범위가 넓어진다는 것이고 이것은요. 임용 요건을 강화시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경찰공무원법에는요, 몇 년, 2년, 5년 이런 식의 기간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강화됐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여기 공제교재가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경찰공무원법이 이보다 강화된 규정을 두고 있고 따라서 경찰공무원법을 적용시켜야 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왜 문제에선 국가공무원법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렇죠? 앞뒤가 지금 말이 하나도 안 맞고 있죠?
경찰공무원법 적용시키는 게 맞다라고 말해놓고 나서 문제에선 정작 국가공무원법을 적용시키고 있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344페이지에서 적극적 요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경찰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해서 일정한 성적 요건 갖춰야 된다. 아닙니다. 성적 요건 지워버리세요. 성적 요건이 아니고 자격 요건이죠. 자격 요건. 오히려 성적 요건 문제는 출제되지도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뭐가 나온다고 했어요? 나오면 경력 요건입니다. 경력 요건. 여러분들, 제가 지금 여기서 공제의 저자님이랑 입장이 다른 거 아니겠느냐? 그 뭐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서로 다른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닙니다. 제 말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경찰행정법 문제에서는 절대로 시중에 사례집이나 교과서에 없는 내용 출제되지 않습니다. 100%입니다. 아시겠어요? 성적 요건에 대한 문제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경력 요건 문제가 나오면 나왔지 성적 요건 문제 나오지 않아요. 성적 요건으로 보는 것 자체가 틀렸고요. 그 다음에 사시나 행시 쪽에서 출제되지 않은 문제가 경찰행정법 넘어와서 출제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시나 행시 쪽에서 출제되지 않은 문제 무슨 말이냐? 사시 행시의 문제도요. 판례 있는 쪽에서만 나옵니다. 판례 있는 쪽은 바로 경력 요건입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 저 믿으셔도 상관없어요. 성적 요건 아닙니다. 지워버리시고 자격 요건입니다. 자격 요건, 적극적 요건이죠. 오히려 박균성 교수님이 이 부분을 능력 요건이라고 말씀하시죠. 경찰공무원법은 8조에서 경정, 순경, 신규 채용과 경찰간부 후보생의 선발의 경우에 공개 경쟁 시험에 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으며 28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왜 자꾸만 국가공무원법 얘기를 하느냐 이겁니다. 지금 경찰공무원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경찰도 국가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찰공무원법이 있고 여기에 없는 규정만 보충적으로 국가공무원법 적용시키는데 엄연히 방금 전에 8조에서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또한 이건 현행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뭘 얘기해야 돼요? 78년 기준으로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현재 설문에서 문제되고 있지도 않는 이 적극적 요건을 당시 법령 뒤져서 문제를 풀 이유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몇 조를 언급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어요? 이런 식의 내용들이 있다. 성적 요건, 학력 요건, 경력 요건 이런 식의 내용들이 있다라고만 쓰셔야 돼요. 왜 제 답안에서 보시게 되면 제 답안의 3페이지 보시면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몰라서 안 쓰는 게 아니죠. 국가공무원법은 33조고 지방공무원법은요. 31조고 경찰공무원법은 7조고요. 하지만 그걸 쓸 수가 없습니다. 왜? 78년도니까요. 78년도기 때문에 그런 걸 언급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렇죠? 지금 여기서도 적극적 요건 이런 식으로 쓰시면 점수 나올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안의 검토 보시게 되면은 경찰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한지 여부는 임용 당시에 시행되던 법령에 밑줄 그으세요. 임용 당시에 시행되던 법령이 됩니다. 임용 당시 시행되던 법령. 근데 왜 현행법을 자꾸 언급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앞뒤가 계속 말이 안 돼요. 사안에서 갑은 임용 당시의 법령에 의해서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 3년 이내라는 법령이 없습니다. 이런 법령이 없어요. 임용 당시에 언제 이런 법령이 있었습니까? 지워버리시고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해당해서 위소극적 요건 능력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결격 사유입니다. 갖추지 못한 갑이 임용된 위법이 있음에 틀림이 없다. 한편 위법성의 정도가 무효사유인지 취소사유인지 문제된다. 무효사유인지 취소사유인지 문제된다. 거기 밑줄 그시고 나세요. 설문 오류입니다. 위법성의 정도를 물어본 적이 없어요. 위법한지만 물었습니다. 근데 왜 위법성의 정도를 왜 검토하냐고요. 만약에 문제가 정말 위법한지만 물었다면 이 부분의 배점이 0점입니다. 배점이 없는데 왜 쓰냐고요. 문제를 바꿔야죠. 효력에 대한 문제로. 설문 2번과 3번을 풀기 위해서는 효력이 필요하니까요. 위법성의 정도 보시고 무효와 취소의 구별 쓰는 거 아닙니다. 왜 여기서 무효와 취소의 구별 논의를 합니까? 결격 사유에 있는 자에 대한 공무원 임용 처분의 효력은 무효 사유설, 당연 무효설과 취소 사유설 학설의 대립이 있는 것이고 우리 판례 한번 볼까요? 여기 지금 판례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이거는 중대 명백성설 판례입니다. 공무원 임용처분에 있어서 결격 사유 있는 자에 대한 임용처분의 효력 판례가 아니라고요. 이거 써서 1점도 받을 수 없어요. 이 판례를 왜 던집니까? 정작 중요한 판례가 따로 있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정말. 우리 답안 한번 보세요. 제가 흥분한데 저를 미워하지 마세요. 저도 지금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렇게까지 너무 많은 방향이 틀어져 버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너무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데 이번 시험에서도 작년 시험에서도 제가 보여드린 대로 그냥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5페이지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우리 답안 5페이지 가보시게 되면요. 판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공무원법상의 결격 사유는 공무원 임용의 절대적 소극적 요건이다. 밑줄 그으세요. 절대적인 소극적 요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무효와 취소에 대한 구별 논의는 지금 이 순간 이 공무원 임용 처분의 범위 내에서는 불식시켜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신경 쓰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가사 국가 등의 과실로 인해서 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했다. 국가도 임용권자도 밝히지 못했습니다. 국가도 밝히지 못한 것을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어떻게 명백하게 그 사람한테 결격 사유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까? 무효와 취소의 구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공제의 답안 한번 보세요. 사안의 검토 뭐라고 하고 있는지 344페이지. 예, 임용요건 불충족하자 정도에 대한 판단 역시 중대 명백성설에 의해야 될 것인가? 아닙니다. 아니고 통상 능력요건, 결격사유 말하는 거예요. 예, 불충족은 무효사유로 성적요건의 불충족은 취소해를 보는 건 맞는데 사안의 경우에도 능력요건 불충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중대하면서 일반인의 시각으로 명백한 하자에 속한다고 본다고요? 누가 그렇게 봐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행정법 교과서 다 뒤져보세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일반인의 관점에서 명백하다고 보는 책이 단 한 권이라도 있는지. 없어요. 밑도 끝도 없이 근거도 없이 왜 명백한지에 대한 설명도 없이 명백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것처럼 얘기하면 아무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효와 취소의 구별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정말 놀랄 일이에요. 그렇죠?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건 행정법 답안이 아니라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이건 상상력입니다. 그냥. 예. 여러분 일반인의 시각이에요. 일반인의 시각입니다. 여러분들. 조사의무설이 아닙니다. 중대명백성설이에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공무원의 입장에서 명백할지 모르겠네요. 일반인의 시각에서 제 시각에서 명백하지 않습니다. 제 시각이 아니라 행정법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의 시각에서 봤을 때 명백해야 됩니다. 절대 그렇게 볼 수 없어요. 우리 답안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 지금 344페이지의 공제의 답안은 존재하지 않는 법령 3년 이내라는 걸 잡아가지고 위법하다라고 바로 이렇게 들어가 버렸는데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임명 요건이라는 게 있다고 칩시다. 있어요.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상식적으로. 임명 요건이 흠결되면 위법합니까? 누가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렇죠? 위법이라는 것은 법에 위반되어 위법한 겁니다. 임명 요건이 법입니까? 그냥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그냥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있는데, 그러니까 소극적 요건이라는 게 있고 적극적 요건이라는 게 있다 이거예요. 성적 요건이라는 게 있고 학력 요건이랑 경력 요건이라는 게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 성적 요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으면 거기에 위반돼서 위법하다고 말 못합니다. 그렇죠? 학력 요건도 경력 요건도 다 마찬가지라고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능력주의 원칙에 따라서 경력이 필요하다. 경력 요건이라는 게 있다고 보세요. 여러분들 근무하시면서 외사특채 있지 않습니까? 외사특채. 영어 잘하는 사람들. 외사특채 그때 특별 임용할 때 경력 요건 요구합니까? 외사특채 쪽에는 경력 요건 요구 안 합니다. 왜 안 합니까? 그럼 경력 없는 사람이 외사특채로 들어오면 위법한 임명처분이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왜 안 하는 거예요? 법에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위법이라는 것은 법에 위반될 때 위법하다고 말하는 거지 요건 흠결이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국가배상 얘기할 때도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 책임설이 타당하다. 근데 정작 공무원의 외부 책임이 인정되는지 내부 책임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문제는 자기 책임설로 안 풀지 않습니까? 이론적으로는 그게 맞는데 근데 정작 우리가 풀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관련 규정을 가지고 헌법 29조 1항 단서하고 국배법 2조 2항을 가지고 내부 책임은 그냥 국배법 2조 2항만 가지고 그걸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린 지금 법을 해석하고 있는 거지 우리끼리 뭐 토론하고 있는 관념적 토론이 아닙니다. 지금. 그렇죠? 요건이 흠결이기 때문에 위법하다라는 이런 정말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면 안 돼요. 3페이지 답안을 보시게 되면 위법성 판단을 들어갑니다.
지금 여기서 위법성에 대한 문제가 해결돼야지 그 다음에 무효 취소에 대한 문제로 들어갈 수 있고요. 임명처분의 효력이 있다 없다 논의가 나와야지 공무원의 지위가 있다 없다 얘기가 나올 수 있고요. 공무원의 지위가 있다 없다 논의가 나와야지 하자 치유 얘기가 나올 수 있고요. 공무원의 지위가 있다 없다 얘기가 나와야지 당연 퇴직 인사 발령이 처분이냐 아니냐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시작은 위법성부터예요. 위법성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들어가 보는 겁니다, 지금.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발단이 뭐냐면, 얘가 지금 뭐라고 했어요? 징역 10년의 형의 선고를 받은 적이 있었다. 여기서부터 시작된 문제라고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끌어내 주셔야 된다고요. 끌어내 주셔야 된다. 문제점에. 예, 징역 10월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 밑줄. 여기서부터 이 상황 발생입니다. 임용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공제담화에도 이런 말 있었죠? 예, 임용 당시 기준 보시게 되면,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 소극적 요건 말하는 겁니다. 공무원 관계, 공무원의 지위 설정 말하는 겁니다. 채용 후보자 명부 등록대가 아니라 채용 후보자 명부 등록대 밑줄 그어보세요. 여기에 시점하고 그 다음에 국가에 임용이 있는 때 설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 임용이 있는 때는 뭘 말하는 거예요? 임용 처분이 있는 때 말하는 거예요. 여기 있어요. 이게 먼저예요. 채용 후보자 명부 등록 시점이 있어요. 그 다음 여기 있어요. 이게 두 번째예요. 이게 뭐예요? 임용 처분 시점이에요. 이 양자 사이에 있어서 뭐가 있어요? 갭이 있어요. 시간적 갭이 있어요. 시간적 갭이 있는데 이 갭 사이에 중간에 뭐가 들어올 수 있어요? 새로운 결격 사유 발생할 수도 있고 얘가 중간에 결격 사유를 사실적으로 발생시킬 수도 있고 법이 개정돼서 발생할 수도 있어요. 언제를 기준으로 보자고요? 채용 후보자 명부 등록 때 여기가 기준이 아니라 공무원 관계 발생 시점이 임용 처분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를 기준으로 봐야 되고 이것은 사실적 근거도 법상 근거도 다 마찬가지다. 여기가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기준이니까 우리가 뭘 들어가는 거예요? 1978년도 당시에 경찰공무원법 적용시켜보는 거라고요. 여기가 기준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죠? 판례도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사안의 경우에 결격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밑줄 임용 시점 기준입니다. 임용 시점 기준으로 판단을 해봐야 된다. 4페이지 넘어가시고 78년도에 시행되었던 경찰공무원법 10조 2항입니다. 10조, 7조 아닙니다. 국가공무원법 아닙니다. 경찰공무원법이고요. 지금의 7조 아니고 10조입니다. 10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어요. 당시에. 근데 지금 얘는요. 징역 10월이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요건에 해당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77년도 2월에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돼 있었는지 다시 보세요.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왜 여기 해당하면 위법이죠? 소극적 요건에 해당해서요? 공무원 임용 요건을 흠결해서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잘 보세요. 밑에 보시면 경찰공무원법 제10조 보세요. 1977년도 12월 31일 개정되었다. 제2항 보세요. 다음 각호 1에 해당한 자는 경찰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줄 보세요. 임용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용될 수 없는데 임용 처분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법의 정면으로 위반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법. 이 단순한 논리를 막 상상을 해서 만들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머리가 더 아파요. 그 다음에 임용행위의 효력 봅니다. 임용행위의 효력이라는 게 무효와 취소의 구별로 가는 게 아니라 뭘로 가는 거예요? 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행법 국가공무원법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33조에 69조 돼 있어요. 현행법 경찰공무원법은 뭐라고 돼 있습니까? 7조 21조 이렇게 돼 있어요. 잠깐 볼까요? 밑에 각주 한번 보세요. 각주를 보시게 되면 현행법으로 그냥 봅시다. 현행법으로 보시게 되면은 현행 경찰공무원법 7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임용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밑에 국가공무원법 현행법 한번 보세요. 임용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밑에 4번 각주 내려가 보십니다. 4번 각주. 현행 경찰공무원법 27조 맨 밑에 있는 거예요.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당연 퇴직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건이 뭐예요? 7조 2항 각호예요. 방금 우리가 봤던 거. 퇴직이라고 돼 있어요. 당연 퇴직이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당연 퇴직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7조에다 21조 여러분들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어떤 상황이 오는지. 7조에서는 임용될 수 없다고 돼 있으니까 임용 처분하면 거기에 위반해서 위법이죠. 그럼 여기서 효력은 어떻게 검토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방금 봤던 그 당연 퇴직 규정 있잖아요. 그 당연 퇴직 규정을 적용시킬 수 있냐 없냐 이거예요. 당연 퇴직 규정을 적용시킬 수 있으면 당연 무효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입법자가 바보가 아니에요. 7조가 이렇게 있어요. 7조가. 21조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결격 사유 규정이 있어요. 근데 이 실제 결격 사유가 어떤 결격 사유로 되어 있었습니까? 임용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임용될 수 없다. 그래서 첫 번째 상황, 두 번째 상황. 예. 임용 결격 사유가 이렇게 있었어요. 임용 결격 사유가. 이미 공무원의 지위에 있는 자에게 있어서의 결격 사유 규정이 있습니까? 공무원의 자격으로서 현재 공무원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이런 결격 사유 있으면 안 돼. 이런 규정은 없어요. 임용 결격 사유 규정만 있어요. 이게 없어요, 이게. 이게 없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11조에 보니까 이게 없어요. 임용의 문제에 있어서 그 임용 처분이 당연무효다. 이게 없고, 그 다음에 이미 공무원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당연 퇴직 규정, 이게 있어요. 이게 살아있고, 이게 살아있고, 이게 없더라 이겁니다. 이게 없는데, 이거는 당연히 임용 처분 시점에다 적용시키면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건 어때요? 이미 공무원의 지위에 있는 자에게 적용시켜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와서 이게 요건이에요. 이게 요건. 물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임용 결격 사유 문제인데 어떻게 이렇게 적용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법에서 그렇게 했어요. 법에서 지금 21조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경찰 공무원이 현재 적법한 경찰 공무원이에요. 7조 2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밑줄 그으시고요. 7조 2항 각호 밑줄 그으시고 나서 옆에 써놓으세요. 이렇게 써놓으세요. 임용 결격 사유 X. 이미 경찰 공무원입니다.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했다고 해서 당연 퇴직되는 게 아니에요. 임용이 적법하게 된 경찰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할 때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그냥 7조 2항 각호에 해당하는 그 상황이라고만 얘기한 거예요. 그걸 임용이라는 의미를 거기다 부여하지 않았어요. 아시겠죠?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뭐 한다고? 당연 퇴직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임용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임용 결격 사유 X라고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게 아무리 임용 결격 사유 규정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뭐를 21조에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여기 각호에서 만약에 1이라는 거, 2라는 거, 3이라는 거 이렇게 있으면요. 임용 결격 사유를 1로 끌고 오겠다는 게 아니라 이 1, 2, 3만 끌고 오겠다 이거예요. 1, 2, 3만. 1, 2, 3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 퇴직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궁금해지는 건 바로 이겁니다. 이걸 이렇게도 보낼 수 있을까? 이거라고요. 만약에 21조 규정을, 이 당연 퇴직 규정을 당연 무효 규정으로 볼 수 있다면 임용 처분 시점에 임용 결격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 임용 처분을 무효라고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뭐가 아니라고요? 무효와 취소의 구별 기준 때문에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이라고요? 21조에 있는 규정을 임용 처분 시점에도 적용시킬 수 있을까? 그 문제라고요. 아시겠죠? 왜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아야지 논의를 잘못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임용행위의 효력 보도록 합니다. 예, 45조 돼 있는데 이 45조가 현행 21조고 당연 퇴직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다. 경찰 공무원 임용처분 당시에 적용해서 밑줄 임용처분 당시 적용이에요. 이때 이걸 적용시킬 수 있을까? 엄연히 당연 퇴직 규정인데 당연 무효처럼 적용시킬 수 있을까? 밑에 당연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기서 이제 학설 대립이 생기는 거예요. 당연 무효설 보세요. 당연 무효설. 이쪽은요. 여러분들 이 문제 어디 나왔어요? 2011년도 사법시험 문제 출제 기출문제입니다. 그렇죠? 똑같죠? 그리고 교수님들 사례집에 다 있어요. 다 당연무효설, 취소사유설 이 대립으로 이 판례로 해결해요. 경찰공제 책만 이러고 있어요. 답안을 누가 써요? 직전 연도 사시 합격생이 쓴다고요. 그 친구들은 교수님 책 보고 공부해서 합격했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이 책 보고 공부하지 않았다고요. 공제책이 있는지도 모른다고요. 그 학생들은. 교수님 책엔 다 이렇게 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승진을 하냐 합격을 하냐를 결정짓는 그 모범 답안은 그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5페이지 보시고요. 당연 무효설. 결격 사유 있는 자에 대한 임명처분은 당연 퇴직 규정의 밑줄 당연 퇴직 규정을 였다가도 임용 시점에도 적용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 퇴직이 무효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당연 무효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취소사유설.
당연 퇴직 규정은 밑줄. 이미 공무원의 지위에 있는 자. 퇴직이라는 개념은 이미 공무원의 지위에 있어야지만 퇴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미 공무원의 지위에 있는 자에게만 적용시키는 거지 임용 시점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 무효 규정 아님 거기 있잖아요. 밑줄 그시고 당연 퇴직 규정이지 당연 무효 규정이 아니다. 이렇게 있는 조그만 괄호 거기다가 화살표 땡겨서 임용 시점에 적용 X예요. 임용 시점 적용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여기 와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선 논의가 뭐였어요? 당연 퇴직 규정을 어떻게 한번 활용해 볼까 이걸 해봤어요? 안 되더라 이거야. 취소사유설은. 이건 아니다. 그러면 이제 무효와 취소의 구별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알겠죠? 그렇게 갔을 때 딱 보니까 국가도 찾아내지 못했던 결격사유를 일반 국민이 어떻게 찾아내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취소사유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원래 김현태 교수님 견해였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판례 보세요. 절대적 소극적 요건 아까 이거 밑줄 그셨죠? 무효고 취소고 명백하고 안 명백하고 나발이고 이거 다 필요 없고 절대적인 거야. 무효야. 이래버리는 겁니다. 지금 판례가. 이걸로 그냥 끝낸 거예요. 그리고 가사, 국가 등의 과실로 인하여 임용 결격자임이 밝혀지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건 무슨 말이에요? 국가조차도 밝히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일반 국민은 절대로 알 수 없는데 라는 뜻입니다. 판례가 대법원이 직접 자기가 중대 명백성설이 맞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창피한 겁니다. 지금. 중대 명백성설에 따르면 이게 무효가 될 수가 없는데 미안한데 절대적 소극적 요건이니까 국가조차도 밝히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무효라고 좀 보자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근데 어떻게 명백하냐고요. 판례가 안 명백하다고 분명히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판례는 무효로 보는 겁니다. 사안의 검토. 사안의 검토는 여러분들 이것만 쓰시면 돼요. 대부분의 교과서는 고도의 도덕성 이거밖에 얘기 안 합니다. 공무원에겐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이상 무효다. 무슨 또 이 결격사유 있는 자의 공무원의 지위를 그대로 인정을 시켜주느냐. 무효다. 이렇게 봐버려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같은 경우 보면 이런 건 어때요? 이런 논리도 괜찮나요? 21조엔 당연 퇴직 규정이 있어요. 이미 공무원의 지위에 있는 자도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쫓겨나는데 아직 공무원 되지도 못한 네가 이런 사유 있으면 들어오지도 마. 이런 논리가 성립할 수 있어요? 성립할 수 있죠. 이미 공무원의 지위에 있는 자는 오히려 공무원으로서 근무할 공무원의 지위가 계속될 것이라는 신뢰 형성이 훨씬 더 강화되어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사유 발생하면 쫓겨난다고요. 그러면 아직 들어오지도 못한 애들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지 말라고 해서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논리에서 당연 퇴직 규정은 뭐라고요? 당연 무효로 볼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게 잘 안 와닿으세요? 그럼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행정소송법 11조 1항에 뭐 있나요? 성결문제 규정이 있어요. 거기서 민사법원이 위법성 심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렇죠? 그런 거 없는데 거기 뭐라고 돼 있나요? 효력 유무 심사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효력 유무 심사를 할 수 있다는 건 위법성 심사는 당연히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위법성 심사가 11조 1항에 근거해서 가능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미 공무원의 지위에 있는 사람도 쫓아낼 정도라고 한다면 당연히 뭐예요? 아직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임용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적용될 수 있다 이겁니다. 적용될 수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10조 2항 제4호에 있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 선고 사실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공무원 임용될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임용처분했으니까 거기에 직접 위반돼서 위법 이렇게 되고 학설의 대립이 있긴 있었지만은 경찰공무원법상 당연 퇴직 규정 당시 법령으로는 45조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효력이 없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설문 1번이에요. 그 내용이 어디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기까지. 77년도에 형의 선고가 있었고 그래서 결격사유가 발생했고 그래서 임용처분이 위법한데 그것이 무효냐 취소냐 무효다. 여기까지 온 게 설문 1번입니다. 그럼 이제 설문 2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문 2번. 설문 2번의 문제가 첫 번째 이제 동그라미 1번부터 보도록 합니다. 자신의 전과는 이미 사면되었기 때문에 하자가 치유 또는 전환되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우선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문제를 공제책 문제가 절대로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꼬아져 있습니다. 굉장히 꼬아져 있는데 그 꼬운 부분을 설명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지금 점프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해가 잘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안 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공제책 자체가 지금 문제가 굉장히 꼬여 있어요. 굉장히 꼬여 있는데 설명이 자세히 못 들어가고 있어요. 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까지 풀어야 되겠느냐? 풀으셔야 돼요. 이게 기본 교재니까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경감 시험에 출제된 문제들은 이거보다 더 어려웠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난이도를 그렇게까지 높여놓고 나서 그래놓고 시험 공부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자체가 저도 이제 주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저는 맞지 않는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편인데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사람이 세상 살아가면서 말이죠, 그렇죠? 덮어야 될 게 있고 접어야 될 게 있고 그냥 뭐 해결을 봐야 되는 것이 있고 그런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제가 아시는 분들이 기동대 계신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뭐 이경이나 뭐 이렇게 일경이나 이런 친구들이 그렇죠? 그 친구들이 그렇게 나온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준비를 하고 계신 분도 계실 수 있겠죠. 근데 뭐 거기에 대한 군복무에 대한 평가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소대장급 되신 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지 않습니까?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인터넷에 찔러고 그래갖고 공부를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시험을 치를 것이라고 한다면 시험 문제 난이도를 좀 낮추거나 아니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보장을 해주거나 여건을 보장을 해주거나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엔 모든 게 다 모순이에요. 모순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정면 돌파합시다. 그렇죠? 정면 돌파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럼 겨울이 길어야 봄이 따뜻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요. 하자치유하고 하자인의 행정의 전환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자치유와 하자인의 행정의 전환 문제는 이제 요걸 이제 살짝 요 부분 지우세요. 당연투직 인사발령 설문 3번에서 할 거니까. 이것 때문에 시작된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일반 사면형이 공포가 됐는데 이걸 가지고 봤을 때 그 임용처분이 방금 전에 우리 뭐라고 했죠? 위법하다고 했어요. 위법하니까 그 행정행위는 무슨 행정행위예요? 하자 있는 행정행위예요. 이 하자 있는 행정행위에 하자가 치유가 되거나 그 하자 있는 행정행위가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겠는가? 그 이유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됐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교수님들 어떤 교과서를 본다고 할지라도 이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여기 부분에서 공무원의 지위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게 지금 하자치유와 하자있는 행정행위 전환에 대한 문제라고 보십니다. 그 말씀은 뭐예요? 여기 부분에서는 공무원의 지위가 없다라고 봄에 있어서 문제 없다. 이런 전제가 깔려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의 질문이 뭐냐면 하자치유와 하자있는 행정의 전환이니까 이걸 근거로 이렇게 들어가서 하자가 치유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가? 하자 있는 행정행위가 전환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가? 이렇게 들어갈 거라면 이 앞부분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들 해결을 보셔야 됩니다. 앞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보자는 거야? 왜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하자 치유하고 하자 있는 행정의 전환 논의 많이 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했던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자 치유나 하자 있는 행정행위 전환의 목적, 취지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효과 생각해 보세요. 효과. 어떻게 얘기했었어요? 하자치유는 그 목적이 효력 유지에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하자치유의 효과는 소급해서 처음부터 적법한 것으로 의지하는 거라고 했어요. 맞아요? 소급해서 처음부터 적법한 것으로 의지하는 것이 바로 하자치유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거 치유가 된다는 뜻은 뭐예요? 소급해서 여기군요. 소급해서 처음부터 이것이 뭐라고요? 적법한 것으로 의지된다. 하자 있는 행정의 전환도 마찬가지죠. 소급해서 처분 시 처음부터 적법한 것으로 의지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도 공무원의 지위가 인정된다. 하자치유가 인정되면 하자 있는 행정의 전환이 인정되면 여기도 공무원의 지위가 있다라고 이렇게 전제가 깔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의가 왜 이쪽으로 들어가고 있겠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거해주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부분을 제거하기 위한 과정의 논의가 바로 뭐예요? 소급표 논의라는 거예요. 소급표 논의.
그래서 소급표에 대한 얘기를 먼저 꺼내고 그리고 나서 하자치유와 하자인행정의 전환 논의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복잡하시죠?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여기다가 만약에 경력 요건을 포함시키고 있는 특별 임용까지 결부를 시키게 되면 문제가 정말 복잡해져요. 그나마 여기까지 오다가 멈춘 거를 우리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여기 원래 복잡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밑에 보시게 되면 일반 사면형 공포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처음부터 없었던 것 밑줄 그시고 이게 이제 소급표 문제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기왕에 존재했던 결격사유 밑줄 그시고 이게 기왕에 발생했던 그 법적 효과 문제입니다. 이때 사면법 제5조 보시게 되면 형의 언도 효력 상실 밑줄 그시고 이거 아까 쓰셨죠? 이거 소급표 적용되냐 장래효 적용되냐 그 다음에 기왕에 발생한 법적 효과 이게 뭐야? 결격사유 형성 이겁니다. 결격사유 형성 이 문제 가지고 논의를 한다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6페이지 넘어가 보시게 되면 소급표 인정 여부, 결격사유 소멸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도록 한다. 그 다음 기준 보세요. 위법성 판단 기준시 처분시 밑줄 보세요. 지금 현재 처분시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처분시. 여기가 처분시예요. 그렇죠? 여기가 처분시다. 여기가 처분시인데 일반 사면형 공포와 이거 사이에는요. 약 2년의 시간이 있어요. 1년이군요. 이게 78이었네요. 78. 여기 1년의 시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1년에 이렇게 시간이 있기 때문에 소급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요. 기준은 처분시다. 여기서부터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판례 한번 보도록 합니다. 판례 첫 번째 판례, 두 번째 판례인데요. 첫 번째 판례 동그라미 1번 쳐놓으시고요. 두 번째 판례 쌍따 한 표 새로 시작하는 거 동그라미 2번 치시고요. 앞에 있는 동그라미 1번은 소급표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판례는 결격사유 판례입니다. 앞에 건 소급표, 뒤에 건 결격사유. 그 다음 판례 보시게 되면 경찰 공무원으로 임용된 다음에 70일 만에 받은 형이 사면 등으로 인해서 실효돼서 결격사유가 소멸된 다음에 30년 3개월 동안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해 왔다라고 할지라도 뭐라고 했습니까? 공포로 인해서 밑줄 현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현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화살표 당겨갖고 임용 당시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X 아시겠죠? 임용 당시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현재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0년 3개월 지났죠?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일반 사면형 이렇게 공포됐어요. 공포되고 나서 이 정년되기 전에 당연퇴직 인사발령 여기 나왔었죠? 여기가 바로 30년 3개월 이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는 뭐라고요? 현재 결격사유가 없다. 그죠? 여기서 현재는 결격사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가고 여기서도 결격사유가 없는 것이다가 아니다. 알겠죠? 여기서도 결격사유가 없는 것이다가 아니라 현재 결격사유가 없는 것이다. 이 말씀 뭐예요? 소급표 부정이라는 겁니다. 소급표 부정. 부정했고 그 다음 두 번째 판례 보시게 되면 사면법 5조에서 형의 언도 효력이 상실된다는 것의 의미는 밑에 보시게 되면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일 뿐이지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밑줄 기왕의 사실 자체의 모든 효과입니다. 기왕의 사실 자체의 모든 효과 뭐예요? 여기서 이것 때문에 발생한 이게 기왕이에요. 이게 기왕, 그렇죠? 기왕. 이게 기왕이기 때문에 이미 지나간 뭐라고요? 결격사유 발생 이것까지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검토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에 장래를 향하여 밑줄 장래효 인정됩니다. 소급표 부정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기존의 선고 사실로 인한 모든 효과 밑줄 모든 효과 결격사유입니다. 결격사유 인정 안 되죠? 그렇다면 결론 뭐예요?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일로 오거나 이게 어떻게 되냐고요? 일로 오거나 해서 이렇게 오는 거 아니고 이렇게 오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오는 거 아니니까 실제로 상황 발생은 여기서부터죠. 상황 발생은 여기서부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관계에 있어서는 공무원의 지위가 없는 게 맞다 이겁니다. 없는 게 맞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부터 논의 들어가는 건 뭐예요? 하자의 치유와 하자의 임행경의 전환은 이 뒷부분에 대한 얘기예요. 뒷부분에 대한 얘기. 여기가 하자 치유, 하자 임행경의 전환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자 치유를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하자 치유 들어가 보시게 되면 일반 사면형 공포에 따른 결격사유 있는 자에 대한 임용처분의 하자 치유가 인정된다면 밑줄 일반 사면형 공포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자 치유의 사유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거기 일반 사면형 공포 밑줄 보시고 치유 사유 이걸 근거로 해서 하자 치유가 인정될 수 있다라고 하게 된다면 공무원 지위에 현재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주장할 수 있죠. 물론 뭐예요? 이게 이렇게 들어가서 하자 치유를 시켜도 지금 시점 어디예요? 지금 시점 여기죠.
여기서 나 공무원 지위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죠. 어떻게? 이게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서부터 적법하게 쭉 끌어낸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지위 있어요. 근데 방금 전에 소급표 인정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 영역 필요 없고, 예, 여기서부터 이제 뒷부분만 보는데, 어쨌든 여기서부터라도 하자치유가 인정이 된다면, 여기 현재 나 공무원 지위 있다, 이런 주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자치유가 인정되면 어떻게? 여기서 나는 공무원의 지위에 있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살펴보도록 하자. 하자치유. 하자의 치유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이건 뭐 계속 봤던 거죠. 그쵸? 예, 사후적으로 흠결된 요건이 보완돼서 밑줄 그어보세요. 소급하여 적법한 것으로 의제 되어 있는데요. 화살표 당겨서 예, 현재 사안의 경우 X. 현재 사안에서 지금 하자치유 이런 식으로 논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소급해서 어떻게? 이것 때문에 하자치유가 된다는 것이 이렇게 소급해서 처분 시점으로 이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쵸? 소급표 인정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의 하자치유는 지금 할 수가 없어요. 뒤로 하자치유만 시키는 거예요. 제한적 하자치유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에요.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하자치유의 법적 효과 예외입니다. 하자치유의 법적 효과. 소급표 쪽에 있어서의 예외. 제한을 두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인정 근거 보시게 되면 행정경제 효율성의 문제하고 법적 안정성의 문제하고 두 가지 우리 측면 논의했었어요. 근데 우리 청문이나 이유 제시, 사전 통지 이와 같은 절차상 하자와 관련된 하자치유 논의를 할 때는요. 특히나 뭐 때문에 하자치유 논의했었습니까? 여기서는요. 행정경제 효율성 때문에 그랬었죠. 나중에 취소 판결 이후에 다시 청문을 실시하고 다시 사전 통지를 하고 다시 이유 제시를 한 다음에 동일한 처분을 반복하더라도 그것이 기속력에 반하지 않아서 그래서 예, 동일한 처분의 반복 방지라는 행정경제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하자치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쪽이 아니에요. 지금 상황은 뭐예요? 얘가 지금 30년 동안 여기서 이렇게 일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얘가 30년을 일했어요. 30년을 일했으니까 고작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몇 개월 남았어요? 11개월 남았어요. 11개월. 정년까지 가고 퇴직금도 좀 받고 하자 이거죠. 그렇죠? 예, 내가 30년 동안 일했던 거 일 안 했다고 자꾸 얘기할래? 이렇게 하지 말자 우리 치사하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30년 동안 일했다. 뭐예요? 법적 안정성이에요. 지금은 행정경제 효율성이 아니라 법적 안정성 때문에 논대는 하자치유의 문제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인정근거 보시게 되면 사안의 경우 뭐 한다고요? 밑줄. 갑의 신뢰보호 차원이에요. 법적 안정성. 갑의 신뢰보호 차원에서 하자치유에 대한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 사유 보시게 되면 예, 사후적으로 법률 요건이 충족되거나 경미 그 다음에 사후 충족은 뭐였어요? 절차상 하자였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예, 경미는 거의 뭐 문제가 안 돼요. 그렇죠? 경미는 1번하고 3번 이렇게 했을 때 사후적으로 법률 요건 충족에 대한 문제는 내용상 하자 문제라고 했어요. 사후 충족 행위는 절차상 하자 문제라고 했어요. 지금은 무슨 문제입니까? 이건 내용상 하자 문제잖아요. 그렇죠? 예, 법상 임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내용상 하자 문제입니다. 동그라미 1번 쪽이에요. 동그라미 1번에다 별표 치시고 나서 예, 원래는 뭐예요? 결격 사유에 해당했기 때문에 임용 요건을 흠결했었죠. 그걸 이제 와서 충족하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와서 동그라미 1번 쪽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1979년도 12월에 일반 사면형 공포에서 형이 사면돼서 현재는 뭐였나요? 밑줄. 현재는 그러한 결격 사유가 소멸. 그럼 지금으로 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예, 하자 원인이 되었던 결격 사유는 법률 요건이 충족이 된 상태예요. 지금은. 그렇죠? 현재는 결격 사유 없지 않느냐? 그러면 하자 치유됐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죠? 그래서 인정 여부 보시게 되면 인정 여부는 이거 뭐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전면적 긍정, 전면적 부정, 제한적 긍정 이쪽 얘기하는 거죠. 판례 뭐라고 했었습니까?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될 수 있다. 제한적 긍정설 입장 취했었고요. 그 다음 전면적 긍정설이 주장했던 것은요. 법적 안정성과 그리고 행정경제 효율성이었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전면적 부정설이 주장하는 건 뭐였었죠? 법률 적합성하고 국민의 권리 구제였었습니다. 이거 두 개와 이거 두 개에 있어서 양 법익 간의 조화로운 균형 달성 제한적 긍정설 처리했었습니다. 충분히 따라오시죠? 하자치유 너무 많이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뒤로 가시게 되면 한계에서 사항적 한계, 실체상 한계, 시간상 한계 이런 식으로 있는데 현재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사항적 한계가 핵심이에요. 아시겠죠? 사항적 한계가 핵심입니다. 거기 반가로 2번에 사항적 한계 옆에다가 별표 쳐놓으시고요. 사항적 한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이 돼요? 이건 될 수 있죠. 왜요? 하자치유는 효력 유지가 목적이니까요. 효력이 현재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무효인 행정행위는요, 법원이 새로운 처분 발령하는 거예요. 법적 안정성 보장하려고 하자치유 인정한다고요? 예, 무효인 행정행위 하자치유 인정하면 오히려 법적 안정성 깨져요. 그래서 무효 안 돼.
이거죠? 그 다음에 절차상 하자. 이건 뭐예요? 실체상 한계 부분과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들어갔을 때 절차상 하자는 경미하기 때문에 국민의 권익 침해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어요. 그런데 내용상 하자의 경우는 중대하기 때문에 국민의 권익 침해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전자는 인정하고 후자는 부정하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게 되면은 예, 절차상 한계까지 인정되고 그 다음에 실체상 한계입니다. 실체상 한계 들어가시고 국민의 권익 침해 없어야 된다. 경원자가 여긴 지금 안 나와요. 이런 거 없어요. 예, 이 친구 지금 예, 갑이라는 이 친구의 하자 치유 인정시켜서 공무원 지휘 인정시킨다고 해서 무슨 경원자가 뭐 자신의 불이익이 발생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으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다음 시간상 한계. 지금 여기서 자신에 대한 공무원 임용 처분인데 그걸 자기가 왜 다퉈요? 그렇죠? 예, 뭐 불복이 시작이 되어야지 그 부분에 있어서 무슨 일이 생겨요? 행정 쟁송 제기 이전이냐 소송 제기 이전이냐 이런 얘기 행정 쟁송을 제기 안 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간상 한계도 문제가 안 돼요. 지금의 상황은 뭐가 핵심이에요? 사항적 한계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결론 한번 보도록 합니다. 결론 보시게 되면 우리 아까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결격사유에 있는 자에 대한 임용처분 무효라고 했잖아요. 무효라고. 그리고 소극적 요건, 임명 요건이라고 했죠. 우리가 언제 절차 요건이라고 했어요? 내용 요건이라고요. 내용 요건. 내용 요건 흠결 문제이기 때문에 내용상 하자고요. 그다음 두 번째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이가 아니라 무효 사유라고요. 그럼 사항적 한계 어디로 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자의 치유는 인정될 수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하자 치유 이거 안 된다고 이렇게 결론 내린 거예요. 이제 이걸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죠. 예, 그러면 제가 마지막 이 순서만 한번 잡아드리고 나서 잠깐 쉬었다 갈게요. 일반 사면령 나오잖아요. 일반 사면령 나오면요. 경찰행정법에서는 일반 사면령 쪽으로 문제를 연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일반 사면령 문제는 순서가 있어요. 마치 예, 절차상 하자 문제 나오게 되면 우리 절차상 하자 인정 여부 논의하고 독자적 위법성 인정 여부 논의하고 하자 치유 인정 여부 논의하고 기속력 위반 여부 논의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하듯이 여기도 그런 게 있어요. 여기 이제 첫 번째 뭐 하냐면요. 예, 일반 사면령에 소급표를 인정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예, 기왕에 이것도 포함시켜서 같이 논의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논의하는 것이 바로 하자의 치유를 인정할 수 있겠는가 이겁니다. 예, 하자의 치유를 일반 사면령 공포를 가지고 인정할 수 있겠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예,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이에요. 예,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하자 있는 행정행위 전환이 가능하겠는가? 예,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질문하는 게 이게 뭐냐면요. 유처분이에요, 유처분. 그래서 새로운 임용처분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가? 새로운 임명처분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가? 왜 이런 식의 논리 흐름이 나오는 거냐면 이거를 뭐 공제회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교수님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판례에서 이 순서대로 논의를 하고 있어요. 판시를. 알겠죠? 그래서 요거 순서대로 해서 요거 인정 안 되고 요거 인정 안 되고 요거 인정 안 되고 요것도 안 돼. 이게 결론이에요. 항상.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지금 질문은 뭘 물어본 거냐면 여기까지 그 세 개 물어본 거예요. 세 개. 여기서 이제 무슨 말이 나와야 되냐면 이거와 관련돼서는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일반 사면령이 공포돼서 현재는 결격 사유가 없어? 그래, 현재 결격 사유 없어. 이렇게 했을 때 예, 판례에 따르게 되면 서울특별시 경찰국장이 나와갖고 뭐라고 하냐면 경찰국장이 너는 이제 결격 사유 없네. 넌 당연히 퇴직의 대상이 아니야. 이러고 가버려요. 쟤 뭐니?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게 경찰국장이 나한테 난 기존에 이거 무효였는데 나한테 와갖고 지금 임용처분을 해주고 간 건가? 난 서면 통지 안 받아도 되니까 이거면 좋겠는데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로운 임용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예요. 왜 안 되는 거냐면요. 일반 사면령 공포만 갖고 새로운 임용처분이 있었다 볼 수 있어요? 그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있어야 돼요. 예, 적극적인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적극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일반 사면령 공포는 그건 적극적 행위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임명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요. 이것만 갖고는. 근데 여기다 이런 거 새로운 게 하나 개입되는 거예요. 뭐가 개입돼요? 경찰국장에 가다가 넌 당연히 퇴직이 아닌 거야. 이러고 가버려요. 그럼 이거는 적극적 행위 있어요? 이건 적극적 행위 있어요. 그럼 여기서 새로운 임명처분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안 돼요. 그것도. 왜 안 돼요? 경찰국장은 임용권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때요? 여기서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임용권자라고 본다면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가다가 야 일반 사면령 공포되는데 너 거기 해당 사항이기 때문에 넌 당연히 퇴직 대상이 아니야. 이러고 가면 그건 새로운 임명처분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뭐예요? 공무원 맞는 거예요. 이 논점 한 개 빼고
지금 나머지 3개 논점을 여기다 걸어 놓은 상태인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요거 3개까지 우리가 본 거고, 요거까지 출제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요거까지. 예. 잠깐 쉬었다가, 여기 이제 하자 있는 행정의 전환부터 다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